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 지금 금리 인상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3년 동안은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하고 그 단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고 또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됨으로써 특히 뭐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또 노마스크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는 불가피하지 않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발언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계속 시사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코인 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가상화폐를 뭐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뭐 어떤 금융 책임자 또 미국 또 중국은 아예 이 지금 코인 시장을 거래를 못하게 거래소도 없애게 하고 채굴도 못하게 하겠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폭락했지만 오늘 또 이 코인이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한국 주식에도 그만큼 이 큰 자본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유명하죠. 미국 재무장관, 네, 백발의 이 여성분 재무장관. 비트코인 또 급락했고요. 이 옐런이 금리 인상 시세에 4% 빠졌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이제 큰 거래소가 업비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기준으로 9시 우리나라는 9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하루 거래가 시작돼서 그렇지 새벽부터 보니까 한 10% 이상은 빠진 것도 많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금리 인상 또 이 특히 투자 이 코인 쪽은 주식하고 또 다릅니다. 주가라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나 미래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례를 하는데 이 코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어떤 전체 빠지면 전체가 빠지고 올라가면 전체가 올라가고 그게 빠지는 것과 올라가는 게 급등락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가랑 코인 한번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지금 아침에 이 3,252포인트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역대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했는데 오늘은 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발이 조금 파란색 마이너스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일부의 뭐 지금 현재 호재가 있는 주식들은 오늘도 계속 뭐 여전히 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빠지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자, 우리나라의 코인 거래소 중에 가장 점유율이 큰 이 업비트 인덱스라는 게 모든 가상화폐의 어떤 주가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아침에 급격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우로 계속해서 지금 와닿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굉장히 특히 젊은 분들이 코인 투자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재보다는 계속해서 이 악재가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요, 이제 뭐 최근에 엘살바도르인가요? 그 나라 이름도 어려운데 거기서는 지금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로 자국 통화가 없이 달러로 기축통화를 자국의 통화를 사용했는데 비트코인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잠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뭐 세계에서 뭐 선진국이고 또 뭐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소폭 올랐습니다만 그걸 다시 완전히 억누르는 그런 지금 발언이 또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폭락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금리를 보면요. 자, 2012년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았던 건데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2016년부터 계속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해서 다시 역전을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더 낮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그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럴 때 2에서 2.5%까지 올렸고 우리나라는 1.5에서 다시 쭉 떨어지면서 다시 역전을 시켰습니다. 미국은 0.25%에서 0%까지 우리나라는 0.5%까지 기준 금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양책으로 계속 돈을 갖다 뿌리다 보니까 바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돈은 많이 뿌렸는데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나돌기 때문에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시켜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근로자의 연봉이나 이런 게 물가 상승률만큼 빨리 쫓아가지 못하는데 이 물가만 올라가면은 삶이 팍팍해지거든요, 서민들이.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켜서 돈을 다시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대출을 많이 받았던 분, 가계부채라든지 뭐 회사 부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문제가 된다는 게 그런 얘기인데, 자,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요. 현재보다 가장 높았던 게 2008년 7월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5%인데 올해 4월에 4.2%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는 가장 높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혀 뭐 금리 인상 안 한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3년은 아마 안 할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 시사를 했죠. 사실상 이제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권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이 1금융권이다 그러면 우리는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금융권에 돈을 맡기고 또는 대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에 있는 돈들, 또 신흥시장, 개발도상국에 있는 돈들이 급격하게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결국은 심리인데 이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개미가 요즘에 뭐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해가지고 계속 매수세로 어떤 그 지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거든요. 큰 돈들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이제 또 주식이 재미없다, 코인이 재미없다, 그러면은 또 다시 또 부동산을 올 수도 있는데 부동산 지금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이상의 이 아파트들은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금리 문제, 사실상 우리 뭐 이제 LTV다, DTI다, DSR이다. 사실상 우리가 DTI가 40%다.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40%를 다 못 받는 경우가 이미 많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만큼 금융권에서는 더 오히려 좀 규제를 많이 했던 경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SR까지 도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갚아야 되는 돈을 모두 합한 게 DSR인데 뭐 LTV가 40%다 그러면 30% 뭐 20%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1,700조가 넘는다는 그 기사가 계속해서 나옴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거기에다가 자, 이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초과되는 아파트 대출이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분들 15억 초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 대출이 문제가 돼서 여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어떤 좀 중고가에 속하는 이런 아파트들은 더 안전하다. 오히려 대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끌을 해가지고 대출 영향 받을 수 있는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심리적으로 외곽 중에서도 중심권에 있는 아파트와 또 거기에서도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들 이렇게 좀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 전 세계 경제 상황, 특히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중국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주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접수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받고 있고요. 자, 라이브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